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입니다. 우리 이세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에 관하여 이야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회자님도 자녀나 조카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자녀는 없고요. 대신에 주변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조카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역시 부모가 되고 보니 아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는 하나둘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또 자세하게 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린이 보험은 실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내 아이의 담보가 어떤 게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이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일 때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보험이 보장해주는 기간에 따라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적 이상, 저체중아나 미숙아 출생, 인큐베이터 입원, 산모 질환 관련 등의 태아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출생 직후 보장하고 출생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까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보장 기간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좀 아프거나 다친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이 어린이 보험의 필요성은 잘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태아 보험은 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그 아이를 가지게 되면 뱃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은 태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매번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만큼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힘들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듯이 10년 만에 신생아 수는 절반에 가깝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연일 출생률 감소가 국가적 경제적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서울 도심 1학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50명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들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천 기형과 더불어 37주 미만의 미숙아 출생률은 안타깝게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난임 시술 등 영향의 일부를 받아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과 미숙아 출산율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완치나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은 사전에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기형아와 미숙아 출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 임신 기간 중에 좀 아무 때나 가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태아보험은 출산 예정일이 나온 뒤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주 이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를 12주 정도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서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 12주 이전에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선천적인 질병이나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인큐베이터 등의 병력이 생기는데 추후 어린이 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좀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정말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주변에 보장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보험 혜택을 보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요. 하지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아이의 황달이 심하다고 해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저희 아이도 출산 후에 황달의 수치가 높고 기간이 오래돼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신생아 황달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요. 고객분 아이의 경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빌리루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황달이라는 게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걸 황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오래되면 위험한 질병인가 보군요. 네, 생후 기간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위험합니다.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황달은 적혈구가 파괴되어 생기는 증상으로 뇌 손상, 발달 지연, 뇌성마비, 발작 및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생후 2주 후에 나타나는 황달 역시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청력 장애를 유발하고 간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분 아이는 아기 피부에 푸른 파장을 쐬는 포토테라피라는 광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당황해 하셨죠. 아이가 뱃속에서 잘 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닌지 본인을 자책하시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태아보험 덕분에 신생아 입원비와 치료비가 보장되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산 후에 바로 치료를 받게 되다니 제가 부모였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첫 아이니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들어둔 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한 만큼 청구를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신생아 황달이나 저체중아로 인해 인큐베이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태아보험은 예상치 못한 출생 직후의 질환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출생 직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 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네. 꼭 필요한 보장을 미리 준비해서 출산 후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태아보험의 중요성 저에게도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서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요한 태아보험 구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 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부분입니다.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 보장과 중환자실 입원 일당, 선천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 출산 직후 우리 아이를 위한 특약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험과 태아 보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어린이 보험까지도 같이 좀 준비를 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 이후에 필요한 특약들을 다시 좀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담보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처음 가입하실 때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가입을 했다가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꼭 보상이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역시 또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 특약과 함께 어린이 보험을 구성할 때 반드시 이 특약만은 넣어보자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장 기간도 구성하는 특약도 개인에 맞춰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암, 뇌, 심장 3대 질환비를 강조하게 됩니다. 네. 어른 보험으로 생각하면 보험비가 비싼 특약 중 하나여서 가입하실 때 고민이 많으시지만 아이들 보험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병력이 없을 때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력이 있는 사람은 각 보험사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으므로 아프지 않을 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가입하려고 할 때 병력이 생겨서 가입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식습관이 바뀌어감에 따라 소화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화 비만율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를 우선순위로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암의 경우에는 성인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 소아암 환우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습관,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반드시 이 진단비는 필수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성인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이내에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도 이것들이 동일하게 좀 될까요? 아닙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15세 이후부터 90일의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의 경우 면책이나 감액 기간 없이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주변에도 혹시 3대 진단비를 보장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일 텐데요. 예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사례자분의 자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혈액암 속에 속하는 백혈병은 몸속의 혈액세포에 암이 생겨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성인암과 다르게 급성 백혈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방법 자체도 없고 조기 검진도 어렵습니다. 연령과 진단 당시의 백혈구 수에 따라 표준 위험군, 고위험군, 최고 위험군으로 나누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간호하게 되어 외벌이가 되면 가정 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각종 부대 비용이 함께 들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 괴로운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소아암 진단비와 백혈병 진단비, 암 진단비를 보장받아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백혈병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또 지금은 건강하게 완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 뇌, 심장 질환의 진단비 이것들은 어린이 보험 특약 구성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 특약들 외에도 좀 구성해야 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병원 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병 상해 입원 일당과 함께 4세대 실손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두 가지 특약을 꼭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다들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술비가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실손보험은 2022년 기준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가입률이 높은 듯합니다.
해당 자료를 함께 보시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데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실손보험료도 결국에는 내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4세대 보험의 경우 1, 2, 3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급여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수술비 부담과 더불어 다음 갱신 시 1년간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실손보험과 더불어 수술비, 종수술비 등의 특약을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어린이들 경우 편도염 수술이나 아데노이드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어린이 보험 담보에 수술비를 넣으시면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계속 내가 실손보험 언제 가입했더라 떠올렸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4세대 실손을 전환할지 그대로 유지를 할지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손보험은 앞으로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갈수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고 나머지 치료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수술의 경우 비급여일 확률이 높다 보니 어린이 보험에서도 설계 시에 실손보험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수술비와 종수술비 특약을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3대 진단비, 그리고 입원 일당, 거기에 수술비, 실손보험까지 이 네 가지 필수로 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구성을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첫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데요. 대부분 부모님이 가입해 주시죠. 그렇죠. 네네. 내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똑똑하게 가입해 준 보험을 바탕으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새로 가입하는 것은 첫 스타트점이 다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보험을 잘 가입해 주셔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될 길을 허둥지둥 급하게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현명하게 가입해 주시는 것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첫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그 보험이 그래도 꽤나 든든하게 보장이 되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첫 보험을 잘 구성을 해주신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든든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사회자님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려서부터 가입한 보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험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용이 부담된다면 유지가 힘듭니다. 태아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어른에 비해 담보의 가격도 저렴하니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꼭 필요한 담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맞춰 설계하면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담보로 구성한 보험이야말로 청약통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청약통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막 마음에 와닿고 이런 비유가 더 찰떡같이 느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듣다 보니까요. 이 태아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전문가님께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준비할 때 이 부분만큼은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저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험을 설명해주고 설계해주는 보험 전문가를 만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보험입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 아이의 보험에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설계되어 있는지 전문가에게 꼭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 엄마다 보니 최근 고객분들께 독감 치료비와 골절 깁스 치료비 같은 보상을 가장 많이 청구해 드렸는데요.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담보들을 참고로 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과 같이 좋은 보험을 선물로 준다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돼서 꼭 필요할 때 좋은 곳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세례 전문가님께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해당 전문가분들께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